저는 21학번 25살 경북대 수의학과 다니고 있는 이우전입니다. 없어요. 저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재학 중인 21살 예과 2학년 송영우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과 2학년 수의학과 21학번 박성호입니다. 일단 수능 끝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수능 끝난 주에 경희대 논술도 보고 해가지고 AAT 준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어요. 한 하루 정도? 코로나였나?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상태여서 논술 맞아. 날짜는 빨리빨리 봤어요. 그래서 지금 텀은 거의 일주일 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3일? 이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북대학교 논술을 준비한 기간은 다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북대 수의대 논술 특화적으로 여기 기출 개념을 뽑아서 본 거는 하루 전날이랑 그 시험 보기 당일 그렇게 둘밖에 없고, 그리고 논술 자체는 준비를 좀 했었어가지고 그 2021년도 저희가 수능을 보고 논술을 봤으니까 그 연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논술을 간간히 수능이랑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수능도 해주고 논술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한 10월쯤 가서는 수능 수학보다 더 그냥 아예 논술 특화반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러 대학교 뭐 유명한 한양대, 부산대 뭐 이런 곳들 또 논술, 그냥 일반 공대들도 논술을 보니까 그런 논술들 문제들을 많이 보고 뭐 답지도 써보고 피드백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 딱히 하진 않았고 수능 끝나고 다음날에 그냥 기출문제 뽑아서 풀어본 정도. 재능충이죠, 재능충. 에이, 재능충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 일단 경북대학교 AAT 논술 기출 많이 뽑아보시는 게 좋고, 거기 해설 나온 거랑 자기 답안이랑 비교 많이 하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년치 정도는 유형 파악이랑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한 3년치 정도는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이 딱 적당하긴 하지. 저희 때까지 수능이 이제 그 킬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AAT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가 수능 30번, 29번, 뭐 21번 이런 유형들이랑 조금 비슷한 방향으로 문제가 그 결도 비슷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이제 경북대 논술을 나는 준비한다, 여기에 특화돼서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논술 문제 말고도 옛날 수능 29번, 30번을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15번, 22번, 30번이래. 찔러. 바뀌었어, 맞아. 바뀌었어. 맞아. 바뀌었다 하더라. 이번에 1번도 어렵던데. 그니까. 수능에서. 저희가 이럽니다. 별거 다를 게 없어요. 수능 어려워. 우리 때는 크게 세 문제였나? 크게는 그쵸? 세 문제. 크게 세 문제 나왔죠. 크게 세 문제 나왔는데 아마 작은 문제 두 문제 정도 아예 못 봤던 것 같고, 한 문제 정도는 반 정도 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푼 것 같아요. 소문제까지 막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면 총 13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딱 시험 끝나고 이제 집에 올라가, 제가 원래 본가가 좀 위쪽이라 올라가가지고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경북대학교 AAT 얼마나 풀었냐, 나는 맞지. 9개 맞지. 풀었다, 10개 풀었다, 근데 전 11개 푼 거예요. 맞아. 뭐야? 맞지. 생각보다 할만한데? 살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기억이. 전 11문제 풀었습니다. 11.5문제? 11문제? 13개 중에. 다들 많이 푸셨네요. 저는 제대로 푼 건 9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오. 아마 역시 합격자들 제대로인가? 중에 내가 제일 적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9문제 답까지 나온 건 9문제고 한 문제는 풀이 과정을 다 적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풀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 논술에서. 맞지. 풀이 과정이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답 안 나와도 그냥 풀이 과정만 계속 쓰니까 약간 전산오류인가? 어떻게 들어갔지? 뜨거운 마음. 아니 차가운 머리. 12월이어가지고 좀 추워가지고 맞지, 추웠지. 저는 핫팩 준비했었어요. 손이 원래 차가지고 핫팩이랑 이제 저는 좀 방석 같은 거 준비했었고, 그때 코로나였어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시험 봤었거든요. 아, 그치. 그래서 맞아. 추워가지고 맞아요. 맞아.
핫팩 준비했었죠. 나도 긴장되니까 막 손이 차갑게 돼가지고 핫팩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논술 쓰다 보면 이제 소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진짜로 아, 진짜로. 귀마개 같은 거 필요한 친구들은 맞아. 들고 와도 좀 예민한 친구다 하면 귀마개 같은 것도 좋아요. 그날 카드 의대 논술도 아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험 보자마자 그 KTX 타고 바로 내려왔었어가지고. 진짜로? 진짜 한 30분 동안 바로 막 레이스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약간 그래요? 정신 없는 상태로 내려왔었어. 야. KTX 안에서 막 문제 풀기도 하고. 이야. 뭔가 저 서울 쪽이라 멀잖아요. 근데 그냥 느긋느긋하게 편하게 가자. 제가 또 기차 오래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무궁화호 끊고 애초에 그냥 시험 일정부터 완전 널널하게 잡아서 출발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그거였어. 기차 노조였어. 하필. 진짜? 진짜로? 노조였어. 그래서 노조여서 몰랐네. 무궁화 연착이 2시간이 된다니까. 난 시험 못 보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역무실에 가가지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환불해 주시고 수험생이냐고 물어보더니 수험생이라니까 다 환불해 주시고 그냥 공짜로 KTX 1등 우등석을 진짜로? 채워주셨어. 와, 이게 수험생인가? 진짜 감동했잖아 코레일한테.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타지 사람들은 KTX나 SRT 예매를 좀 미리 해두셔야 돼요. 미리 해두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KTX 네.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TX 100km 무궁화 타시는 끊지 말고. 맞지. 아니면 차 타고 오는 게 제일 좋죠. 저 부모님 차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 딱히 막힐 일이 없으니까 저도 2시간 먼저 도착해서 대전이니까. 대전이죠. 아 대전입니까? 도착 가깝게 되죠. 나 이거 그 동대구역 옆에 신세계를 갔었었는데 밥 먹으러. 느낌이 이건 붙었다 느낌. 두 개 정도 못 풀었으면 붙었다. 이야, 자신감. 를 멋지네요. 못했죠. 뭐야. 쫄려가지고. 12월 12월 아마 27일 발표였을걸? 맞아. 맞아. 12월 27일 발표. 발표. 그날 나 대구 방향 절했잖아. 그때. 저도 이 논술이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심지어 그 6개 수시 6개 쓰잖아요. 근데 논술이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오직 이거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논술이다 보니까 이게 설마 이게 붙겠어 하고 이제 시험 다 치고 살짝 그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시험 다 치고 맨 뒷자리여가지고 이제 애들 시험지 걷는데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 진짜 볼 수밖에 보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도 봤어. 뭐야? 백지. 별로 왜 이렇게 못 풀어? 이게 되나? 에이 맞지. 설마 오. 하고 나와가지고 그 대구에 그 동성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신라식당이라고 쭈꾸미 파는 데 있거든요. 낙지인가? 개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 먹고 집 갔잖아. 아버지. 신라식당? 넌 어땠어? 나 그냥 나와서 떨어졌다. 그냥 처음 생각에 난 여기 못 가겠다. 진짜? 나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나오면 선배들이 감독해 주시잖아요. 맞아. 이제 똑바 입고 계시잖아.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은 멋지구나.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갔다고. 진짜 멋있다. 난 저런 거 못 입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신기하네. 전산 오류가 나서 들어갔다. 딴 학교에 비해서 이제 딴 학교들은 문제 1번, 2번, 3번이 같은 난이도로 출제되는 학교도 많은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 1, 2, 3이 이제 1번이 좀 쉽고 2번이 그 다음 어렵고 3번이 그 다음 어렵고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배점 높은 문제를 좀 정답까지 도출해서 완벽하게 푸시는 것도 되게 배점 높은 문제들이 한 문제는 배점 15점인데 막 45점 이렇게 차이 나는 문제들이 맞아. 있어가지고 30점 차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만큼 배점 낮은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그게 맞긴 하지. 어려운 문제를 꼬리 문항이 있었어가지고 아마 첫 번째 게 좀 잘 안 풀리면 두 번째 것도 조금 안 풀리는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서로 순서대로 관련돼 좀 풀고 만약 첫 번째 게 안 풀렸는데 두 번째 거를 풀 때 첫 번째 거 그냥 도출된 거를
갖다 써도 되는 그런 느낌 또 있었어. 저런 느낌. 맞아. 프리과정 쓸 때도 3-1의 결과에 의해서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써도 맞아. 되고. 맞아. 그러니까 1번에 못 풀더라도 2번에서 그냥 그걸 갖다 써서라도 점수를 좀 많이 받는 형식으로 그런 거 써주면 좋죠. 꼭 빈칸 채우기 문제 나오면 푸시고 맞아. 빈칸 채우기는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맞아. 그거는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툭 나오면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따라가면 되니까.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제 내가 앞에 걸 못 풀었다고 뒤에 거 이제 건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쵸. 앞에 게 너무 안 맞지, 풀린다 맞지. 생각하면 그때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 그리고 넘어가야지 뭐. 시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 맞아. 수능도 100분이잖아요. 100분인데 그냥 킬러 3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을 보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진짜. 앞에 것 문제 뭐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고 마킹할 맞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3문제만 딱 있다. 그러니까 좀 릴렉스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후에 보는 시험이라서 뇌도 이제, 잘 돌아. 조금 맞아, 맞아, 오전에 맞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문제들 풀도 가면 맞아, 좀 내가 깨 있어. 내가 좀 깨 있는 맞아. 상태로 가서 저는 커피를 마시면 좀 내가 깨는 편이라서 어. 맞아. 그래서 커피 그쵸. 마시고 갔던 것 같아. 커피 한 잔 딱 하면 맞아. 100분이면은 내가 아는 문제 다 풀면 딱 100분 되는 것 같던데 항상. 맞아. 쉬지만 않으면. 쉬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남아서 이제 남은 문제들 이제 그 시간에 좀 투자를 하고 맞지. 이제 한 글자라도 더 쓰고 프리과정. 그쵸. 근데 쉬지 않으라는 게 조급해하면 안 돼. 맞아. 그건 맞아. 쉬지 않으라는 게 조급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맞아. 이제 천천히 풀되 이제 또박또박 하나씩 풀어나가라는 그런 그래도 거라서. 팔 아프면 한 번 쉬어주고. 해리포터냐고. 모르는 거 째껴주고 아, 진짜 한번 찍혀주고. 돌아갔다 와서 푼다 이러고. 그게 맞지. 수학처럼. 정말 작년 AT 해보고 그런 그 면접 감독관 해본 입장에서 70%는 오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근데 진짜 많이 오는데 실질 경쟁률은 그것보다 더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러 와가지고 그 최저에서 컷 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정확한 수능 컷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컷이 약간 애매한 친구들도 다 와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한 70, 80%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반이 좀 거의 꽉 차 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맞아, 다 맞아. 빈자리 별로 없었어. 저쪽에서부터 채워주세요 하면 맞아. 거의 다 찼던 것 같아. 그리고 컷이 3만 5여가지고 저희 때는 심지어 3만 6이었고 6이었고 그래서 뭐 의회 논술, 수의회 논술 치고는 컷이 낮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쵸. 합격은 아쉽게도 저희 때는 안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이제 후배분들도 안 돌았던 걸로 압니다. 아, 이거 똑같잖아. 논술도 약간 로또여서 로또 당첨되면 버리지 아 않죠. 로또는 두 개를 당첨된다? 말도 안 되거든요. 내가 현역 때 내신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여기를 붙는다? 그게 맞지. 네. 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이거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그 24살에 입학했기 때문에 약간 비교 내신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0%에 대한 비교 내신이 거의 논술만 좀 잘 보면 붙지 않나 싶어요. 저도 교과가 좋지 않은 입장에서 아마 논술이 거의 좌지우지하지 않나. 차라리 교과가 한 0.5 높은 거보다 논술 한 30점짜리 하나 더 맞추는 게 맞아. 훨씬 훨씬. 높지 않을까. 훨씬. 그치. 논술을 잘 보면 돼요. 교과 낮다고 지원을 안 하는 건 그거는 핑계.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준비한 사람이어서 수능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지 말고 풀이 과정을 직접 노트에서 쓰면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술형 문제 풀듯이. 그거 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할 기간이 좀 많은 분들한테는 수능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자체가 수학이 실력이 엄청 비약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나쁘지 않고, 지금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수학 문제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문제를 그냥 수능 끝났다 놀아야지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학 문제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감이 잃으면 수학은 멸종 도루묵이니까 맞죠. 계속 잃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이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시험 전날 이제 수능 끝났다고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한 것도 많았거든요. 술 먹으면 이틀이 사라져 이틀이. 아. 술 먹으면 이틀이 사라져. 그러지 마시고 못 이제 참지. 전날이나 그 당일날만이라도 좀 기출 문제 좀 봐주시고 이제 수학 감각 좀 길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